네, 첫 번째 문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import 랜덤이라고 하는 모듈을 사용하겠다라는 코드 먼저 실행이 되어져 있어야 되고요. 네, 한 번만 실행하시면 돼요. 자, 함수를 만들자고요. 오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함수를 만드실 때는 def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함수 이름을 그 다음에 써주시면 돼요. 문제에서 함수 이름은 make list로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함수 이름 다음에는 반드시 괄호까지는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 괄호 써주시고, 끝에 콜론 써주시고, 여기까지는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기능은 이런 일들을 한다. 뭐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파라미터 부분을 보시면 파라미터가 3개가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죠? start라고 하는 이름의 변수, end라고 하는 이름의 변수, 그리고 n이라고 하는 이름의 변수. 그 파라미터들은 요 괄호 안에다가 선언을 해주시면 돼요. start, end, n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함수의 선언이 된 거예요. 이름은 make list고 3개의 아규먼트를 전달을 받는 함수다. 까지가 선언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콜론 밑에서는 들여쓰기를 해서 이 함수가 해야 될 일들을 작성을 하시면 돼요. 뭐 리턴이 필요하면 리턴 문장을 넣으시면 되는 거고요. 네. 자, 우선 저는 문서부터 만들게요. 문서부터. 이 함수가 해야 될 일은 뭐 문제에서도 있지만 그 어떤 범위 안에 여기 스타트와 엔드 사이의 범위. 네. 스타트 이상 그리고 엔드 미만의 그 정수, 난수 그리고 n 개를 아이템으로 받는 리스트를 리턴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함수예요. 문제에서 제가 대괄호를 쓴 거는 등호를 포함하는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그 다음에 end는 등호를 포함하지 않는 작다라고 하는 범위죠. 그래서 그 문서 주석을 만드실 때 도큐멘테이션 커멘트를 만드실 때 제일 처음에 써주시는 거는 이 함수가 무슨 일을 할 거다라고 하는 거를 간략하게 아니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스타트는 파라미터 스타트를 얘기하는 거고요. end도 마찬가지로 파라미터 end, n은 파라미터 n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세 개의 숫자가 있어야 얼마 이상, 그 다음에 얼마 미만이라고 하는 미만 범위의 정수 난수들을, n개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문서 주석에서 두 번째는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각각의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데, 우선 파라미터 스타트는, 어, 뭐, 타입 같은 걸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정수 타입으로 넘겨라. 아니면 뭐, 플롯 타입으로, 정수 타입을 전달해줘라. 아니면은 플롯 타입을 전달해줘라. 이런 식으로 그 타입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얘가 어떤 의미다라고 하는 것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 스타트에 대한 내용이 이런 기능에 이미 포함이 되어져 있으면 뭐 굳이 뭐 설명을 안 해줘도 뭐 괜찮을 것 같고요. 뭐 아니면 난수, 시작, 아, 범위 뭐 이런 정도로 간략하게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파라미터 end는 역시 마찬가지로 int인데 난수, 끝나는 범위, 종료, 범위 뭐 이런 정도로 써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파라미터가 있죠. 세 번째 파라미터는 n이라고 하는 파라미터인데 얘는 그 리스트의 아이템 개수. 다르게 설명하면 그 난수의 개수죠. 우리가 생성한 난수 개수. 뭐 요런 어, 아이템 개수라고 설명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뭐 난수 개수다라고 설명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 함수를 사용하는 사람이 요 정도면 이해할 수 있겠다 정도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템의 개수는 절대로 음수가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설명을 조금 더 덧붙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0 또는 양의 정수만 n에 전달해야 된다. 음. 이 함수를 사용할 때에는 n에는 0 또는 양의 정수만 줘야지 음수를 주면 안 된다. 리스트가 음수 개수로 만들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함수를 사용하는 사람이 이런 그 문서를 보면서 여기에 맞게끔 값들을 전달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작성하는 부분은 이 함수가 무엇을 리턴하는지를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의 기능과 함수의 파라미터와 그리고 무엇을 리턴하는가 여기 이런 정도의 내용들을 문서 주석에다가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수, 난수, n개를 갖는 리스트를 리턴할 거다. 뭐 이런 정도로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서 주석 밑에서 코드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어, 우리가 리스트를 만들어서 리턴해야 되잖아요. 뭐 넘버스라고 해도 좋고 숫자들이니까 넘버스라고 해도 좋고 뭐 아니면 array라고 하셔도 좋고 변수 이름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자, 일단 비어있는 리스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비어있는 리스트가 있어야 여기다가 난수들을 하나씩 하나씩 추가를 할 수가 있겠죠. 음. 자, 난수는 어떻게 추가를 할 거예요? n개를 추가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을 하셔야 돼요. range n 이렇게 여기에 숫자가 전달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만드시면 돼요. 만약 예를 들어서 5개짜리 리스트 그러면 함수를 호출하는 곳에서 이 자리에 숫자 5를 줄 거다. 그러면 range 5라고 하면 4 in range 5 이렇게 하면 몇 번 반복하겠다는 뜻이에요? 5번 반복하겠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 그러니까 함수를 만드는 개발자 입장에서는 어, 이 파라미터에는 문서에 작성되어져 있는 대로 어떤 실제 값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코드를 만드시면 돼요. 뭐 예를 들면 0부터 100보다 작은 5개의 난수 이런 식으로 값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코드를 작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for in range n이라고 하는 게 n 번 반복하는 코드가 되겠죠. 어, n이 5이면 5번, n이 10이면 10번, 뭐 n이 100이면 100번 반복하는 코드가 될 거예요. 여기서 할 일은 뭐냐면 넘버스에다가 append를 하는 거죠. 무엇을? 랜덤 모듈을 이용해서 rand range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스타트부터 엔드까지.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음. 스타트에 숫자가 있다고 치고, 그 다음에 엔드도 숫자가 있다고 치고,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포문이 다 끝나고 나면, 포문이 다 끝나고 나면, 넘버스에는, 넘버스에는 n개의 난수들이 저장되어져 있겠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 리스트를 리턴하는 거잖아요. 제일 마지막 줄이 return이라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numbers. 이게 함수 작성을 한 겁니다. 함수를 선언을 한 거예요. 정의를 한 거예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물론 여기 11번 라인부터 13번 라인까지는 한 줄로도 간단하게 쓰실 수 있으세요. 리스트 컴프레hension이라고 하는 그 문법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쓰실 수 있냐면 numbers 리스트다. 리스트는 random.rand
range, 를 저장할 거다. 이때 rand range를 할 때는 시작값과 끝나는 값을 넣어주면 되는 거죠. 시작값과 끝나는 값을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몇 번 반복하겠다? n 번 반복하겠다. range n.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우리 연습 많이 했죠. 리스트 컴프레이션은 우리 연습 많이 한 거잖아요. n번 반복하면서, 스타트 이상, 엔드 미만의 난수들을 만들어서 리스트에 추가한다라고 하는 문법이죠.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11번부터 13번 라인까지 요 코드로 이용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14번 라인 한 줄로 끝내셔도 좋습니다. 자, 일단 이 셀을 실행을 하셔야 돼요. 컨트롤 엔터 하시고 셀을 실행을 하셔야 그래야 함수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야 함수가 만들어진 거고요. 함수를 만들기만 하면 아무 의미가 없죠. 사용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는 건지 하고 사용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음, 여기다가 변수를 하나 선언할까요? 변수는 이 함수 안에 있는 변수랑 상관없이 같은 이름으로 만들어도 되고 다른 이름으로 만들어도 돼요. 변수 이름은 뭐 아니면 이렇게 할까요? rand numbers 뭐 이렇게 random number라는 거를 줄여서 rand numbers라고 만들었어요. 여기에 저장할 거예요. 뭐라고 저장할 거냐면 make list. 0 이상으로 할까요? 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문서를 보여주잖아요. 이 함수는 어떤 일을 하는 거다라고. 스타트보다는 크거나 같고 end보다는 작은 범위에 정수 난수들을 만들어준다. n개를 만들어준다. 이런 문서가 보이잖아요. 그리고 스타트는 인트를 줘라. end도 인트를 줘라. 이렇게 하고 있고 n은 개수를 줘라. 영도는 양의 정수로 줘라. 뭐 이렇게 하고 있고 무엇을 리턴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까지도 있죠. 그러면 함수를 사용하는 사람은 함수 내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이 문서를 보면서 만약에 100장까지로 하면 101이라고 하면 되겠구나. 그 다음에 5개만 필요하면 5라고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란드 넘버스를 출력을 해보시면 네, 5개의 숫자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들은 0과 100일 사이의 값의 범위 안에 있습니다. 실행할 때마다 만들어지는 숫자들은 다르죠. 난수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개수를 바꾸게 되면, 여기 n이죠. 개수를 바꾸게 되면, 리스트의 난수 개수가 바뀌죠. 난수 개수가 바뀌고, 범위를 바꿔주게 되면, 이렇게 범위를 바꿔주게 되면, 만들어지는 난수들의 그 범위가 달라지죠. 이거는 0부터 9까지의 숫자들로만 만들겠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만드신 함수를 만드실 수도 있어야 되고, 만든 함수를 호출해서, 그 결과를 보면서 이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맞는지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네, 여기까지. 첫 번째는 여기까지. 먼저 함수를 먼저 만든다. 그 다음에 그 함수를 호출해서 확인해 본다. 예. 다시 여기를 5개로 바꿔볼까요? 5개. 이렇게 하면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0보다는 작은 범위의 난수 5개가 이렇게 만들어졌죠. 네, 질문 있으십니까? 처음에 그 함수를 만드실 때요, 예외적인 상황이나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일단은 건너뛰고, 일단은 제외하고요. 그리고 정상적인 경우에 대해서만 먼저 만들어 보세요. 사실 이 코드는요, 어, and가
스타트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n이 문서에는 0 또는 양의 정수라고 하기는 했지만 호출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마이너스를 줄 수도 사실 있기는 있는 거예요. 그죠? 음. 네, 그런 경우까지 좀 더 정확하게 하시려면 뭐 여러 가지 조건식이나 그런 것들을 넣으셔야 될 거예요. 뭐 end는 스타트보다 큰지 비교하는 조건식, 그 다음에 뭐 n은 0보다 크거나 같은 수인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서 정상적인 경우에 대해서만 이렇게 동작하도록 코드를 만들고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라면 뭐 리스트를 만들 수 없다라거나 뭐 그런 내용을 주거나 혹은 에러를 만들어서 리턴하거나 그런 코드까지를 실제로는 구현을 해주셔야 되겠지만 일단 우리가 연습할 때에는 함수를 호출하는 사람이 문서에 작성이 된 대로 정상적인 값들만 전달한다. 정상적인 아규먼트들만 준다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먼저 뼈대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상적인 경우에 대해서 제대로 동작하는 코드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테스트를 통해서 뭐 여기다가 뭐 마이너스 2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테스트를 해보면서 에러가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 에러가 발생하면 그 에러들을 고쳐나가는 방향으로 함수를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에러를 처리하겠다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정상적인 경우 동작하는 코드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리고 테스트를 하다 보면 비정상적인 경우들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하나씩 고쳐 나가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너무 많은 거를 생각을 하시면 어, 어려우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함수라고 하는 개념을 처음 접하는 거고 함수를 만드는 방법을 처음 저희가 대하는 거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우에 대해서만 일단은 만드는 그런 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첫 번째 문제에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세요? 잘, 잘 되나요? 잘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make list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 수 있었고, 그 함수를 만들어서 호출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범위 안에 있는, 그리고 원하는 개수의 난수들로 이루어진 리스트를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함수를 만드는 목적이요. 우리가 이런 코드들을 여러 번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우리가 프린트 굉장히 자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프린트를 할 때마다 화면에다가 폰트를 찾아서 화면에 그 폰트를 그려주세요라고 하는 코드들을 매번 작성하는 것보다는 프린트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어 놓고 필요한 곳에서 화면에 그 폰트들을 찾아서 이렇게 그려주는 그런 함수를 불러주기만 하면 그런 기능이 되는 거잖아요. 함수를 만드는 목적이 그거예요. 자주 사용하게 될 그런 기능들이 있다면, 자주 사용하게 되는 코드들이 있다면, 미리 함수라고 이름을 지어서 만들어 놓고 필요한 부분에서 계속 우리는 불러서만 사용하면 되니까. 그게 함수를 만드는 목적입니다. 네, 자, 첫 번째 문제는 됐고요. 질문 없으세요, 정말로? 자, 그럼 두 번째. 자, 두 번째 함수를 만들게요. def. 함수 이름은 calculate sum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괄호, 콜론, 이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다음에 괄호 안에 변수를 선언할 것인가 말 것이냐는 파라미터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세요. 파라미터가 있죠. 몇 개만 선언하라고 그랬어요? 하나. 그럼 그거 그대로 이렇게. 그러면 함수의 선언 부분은 된 거예요. 함수의 선언 부분은 된 거고, 얘가 하는 일. 얘가 하는 일은 이 어레이가 숫자들의 리스트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숫자들의 리스트에서 모든 원소들의 합을 리턴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써주시면 돼요.
숫자들의 리스트, 어레이에. 그러면 요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까지도 된 거죠. 어레이는 숫자들의 리스트다. 뭐 이런 설명까지 된 거예요. 어레이의 모든 원소들의 합을 리턴한다. 리턴 값에 대한 설명까지도, 리턴 밸류에 대한 설명까지도 된 거네요. 그죠? 어, 뭐, 요 정도로 문서를 끝내셔도 되고요. 끝내셔도 되고, 파람하고, 구체적으로 하나, 죄송합니다. 파람 하고서 설명을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파라미터 이름이 어레이잖아요. 그럼 그 이름 그대로 써주셔야 돼요. 여기는 변수 이름을 어레이라고 했는데 파라미터 설명할 때는 뭐 A라고만 해버리면 안 돼요. 어, 음. 여기 변수 이름 그대로 파라미터 어레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얘는 숫자들을 원소로 갖는 리스트다. 숫자들을 원소로 갖는 리스트다. 그래서 이렇게 문서를 만들어주면, 어, 함수를 호출하는 사람이, 성격이 아주 모나지 않은 이상, 문자열들의 리스트를 넘겨주지는 않겠죠. 네, 그러기를 바라는 거죠. 함수를 만드는 사람은 숫자들을 원소로 갖는 리스트만 넘겨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음. 뭐 함수를 불러주는 사람이 꼭 그렇게 넘길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바라는 거예요. 그거를 문서로 작성을 해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라미터는 저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은 저걸로 끝났고 return 그러면 리턴 값에 대한 설명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array의 모든 원소들의 합, 뭐 이런 정도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원했던 거는요. 리스트 안에 숫자들이 있을 때 그 숫자들의 합을 계산하는 그 로직을 직접 작성하는 거를 원했던 거예요. 그 로직은 제가 과제로 드렸었었죠. 일단 0으로 초기화가 되어져 있는 값이 있어야 되고요. 0으로 초기화가 되어져 있는 값에다가 원소들을 하나씩 꺼내야 되죠. 이제 얘는 리스트라고 가정하고 어레이라고 하는 변수는 리스트라고 가정하고 코드를 만드시면 돼요. for in 옆에는 리스트를 저장하고 있는 변수를 쓸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우리 그렇게 연습 많이 했었잖아요. 리스트 만들어 놓고 for 변수 in 그다음에 여기는 리스트를 저장하고 있는 변수 이름. 그죠? 이런 구문은 많이 쓰지 않았어요, 우리? 그쵸? 여기서 어레이라고 하는 변수가 리스트잖아요. 그러면 for in array 그러면은 얘가 어레이의 첫 번째 원소, 두 번째 원소, 세 번째 원소, 네 번째 원소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반복을 하겠죠. 이해되세요? 네. 그렇게 가정하고 코드를 만드시면 돼요. 그리고 토탈에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x를 더해주기만 하면 되죠. 그쵸? 이게 다 끝나고 나서, 포물이 다 끝나고 나서 우리가 리턴할 거는 토탈이라고 하는 거를 리턴하면 되는 거죠. 리턴하는 것까지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일단 실행하시고요. 실행하셨으면 이거를 테스트 해봐야 돼요. 그죠? 리턴 값이 정말 제대로 오는지 테스트를 해봐야 되죠.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어레이가 필요하죠. 어레이를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넣을 수도 있어요. calculate sum. 뭐 예를 들어서 1, 2, 3 이런 식으로. 그럼 1 더하기 2 더하기 3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6. 맞네요. 그죠? 이렇게 테스트 해보실 수도 있으시고 여기 프린트문 없어요.
프린트문 없는데도 6이라고 출력해 주네요. 이유는 왜일까요? 코드셀에서 마지막 줄이기 때문에 그래요. 코드셀에서 마지막 줄은 변수 이름이나 식만 쓰더라도 프린트문 없어도 콘솔 창에 출력이 된다는 거 말씀을 드렸죠. 그죠? 음. 자, 얘가 동작하는 원리는 1, 2, 3이라고 하는 리스트가 1, 2, 3이라고 하는 리스트가 함수의 array라고 하는 변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 array는 이제 이 코드 안에서 array는 1, 2, 3이라고 하는 세 개의 숫자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안쪽에 있는 코드는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 얘가 1, 2, 3이라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원소 x를 0 더하기 1, 두 번째 원소 2를 더하기 2, 그죠? 0 더하기 1까지 계산한 거에다가 거기다 다시 더하기 2, 그 다음에 3을 주고서 더하기 2 한 부분까지에다가 더하기 3. 그렇게 하면 토탈이 만들어지죠. 그걸 리턴한 거예요. 리턴한다는 얘기는 리턴 값이 이 자리에 온다는 얘기예요. 함수를 불러주면 아규먼트가 파라미터한테 가고 그걸 가지고 함수는 쭉 일을 하다가 리턴 문장을 만나면 이 리턴 값을 어디로 함수를 호출해 준 곳으로 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이제 이 마지막 라인은 뭐가 있는 거랑 똑같아요? 숫자 6이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6이라고 하는 게 콘솔 창에 나온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해볼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해볼 수도 있고, 자, 위쪽에 우리가 make list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만든 make list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rand numbers라고 하는 리스트를 만들었네요. 그죠? 여기 있는 숫자들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다를 수는 있어요. 다를 수는 있지만, 어, 일단 제 거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숫자 5개가 있어요. 어떤 숫자들이 있냐면, 어, 첫 번째 숫자 5, 두 번째 숫자도 5, 세 번째 숫자는 1, 네 번째 숫자 8, 마지막 숫자 6. 이렇게 5개의 난수를 가지고 있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0보다는 작은 5개의 난수로 이루어진 요렇게 5개의 난수로 이루어진 게 변수 이름. 변수 이름이 뭐냐면 rand numbers라고 하는 거였었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거를 이용해서 테스트를 해볼 수도 있지 않아요? 이 난수들을 이용해서 calculate sum을 여기다가 rand numbers 이렇게 해서 넣으면 25가 돼야 돼요. 5 더하기 5 더하기 1 더하기 8 더하기 6 맞죠? 19 더하기 6이니까 25 맞죠? 그죠? 네. 그럼 제가 난수를 리턴해주는 함수를 만든 거니까 그 함수를 이용하면 숫자가 계속해서 바뀌겠죠? 그리고 그 계속해서 바뀌는 숫자들을 calculate sum에 넣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그 합계가 계산되는 게 맞는지 여러 번 테스트해 볼 수 있겠죠? 물론 하나가 성공하면 나머지 다른 것들도 다 똑같이 성공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위쪽에 만들어진 변수를 사용해서 위쪽에 만들어진 난수들의 리스트를 사용해서 calculate sum을 테스트를 해볼 수도 있는 거죠. 되셨습니까?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네. 템플레이트 성이나 상처를 선언할 때 네. 리스트라는 거를 가정하면 안 되겠나? 문서에다 썼잖아요. 문서에다가 리스트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함수를 만드는 사람은 이게 리스트라고 가정하고 함수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외적인 상황은 생각하지 말자. 얘가 여기에 숫자 하나만 주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말자.
뭐 아니면은 1, 2, 3, 이런 식으로 숫자를 여러 개를 주는 것도 생각하지 말자. 여기에는 무조건 리스트가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코드를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기능이 만들어지면 이제 그 다음에 어레이가 리스트가 아니면 어떡하지? 이런 거는 그때 고민하시면 돼요. 뭐 여러 가지 처리 방법이 있을 텐데 변수가 리스트인지 아닌지 타입을 검사해서 리스트가 아니면 에러를 발생시켜 버리거나 보통 그렇게 많이 해요. 파라미터의 타입을 검사해서 이 파라미터에서 원하는 타입이 아니면 에러를 만들어서 에러를 만들어서 던져버려요. 그런 코드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 처리들은 나중에 나중에 하고 우리는 리스트라고 가정하고 정상적인 코드를 작성하실 수 있으면 돼요.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파이썬 이외의 다른 언어들 같은 경우에는 이 파라미터의 타입을 딱 지정해 버리는 그런 언어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그 지정된 타입 이외의 다른 값들이 전달되면 아예 그 문법 오류를 발생시키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들도 있는데 파이썬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음, 사실 이런 방법이 있기는 해요. 이렇게. 이거는 변수의 이름이고요. 변수 이름이고, 옆에 이 변수가 리스트 타입이다. 리스트라고 하는 거는 타입 이름에 있었죠. int, float, str, 리스트, tuple, dict 이런 타입 이름들이 있었죠. 그 옆에다 컬런 옆에다가 이렇게 타입 이름을 써줄 수도 있어요. 근데 어, 파이썬의 문제는 뭐냐면 타입 이름을 명시를 하더라도 호출하는 곳에서 리스트가 아닌 다른 거를 아규먼트로 줘도 문법적으로 오류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코드를 실행을 해요. 실행 중에 에러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일단 문법적으로 오류가 없어서 코드를 실행을 한다. 그래서 이거는 그 타입을 제약을 하는 게 아니고요. 타입을 제한시키는 게 아니라 어레이에는 리스트라고 하는 타입만 와야 된다라고 제약을 주는 게 아니라 어레이라고 하는 파라미터의 타입이 이거였으면 좋겠다라는 힌트예요. 힌트고 강제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좋기는 하겠죠. 이렇게 써주면 아 요거에 맞춰서 그 값을 주려고 할 테니까. 아, 근데 이렇게 타입에 대한 힌트를 옆에다 주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은 문서에서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으로 타입을 써주시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어, 함수를 호출하는 사람이 문서를 보면서 이 문서대로 좀 넘겨줬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그 방법밖에 없어요.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안쪽에서 try를 쓸 수도 있어요. try를 쓸 수도 있고, 대부분의 그 파이썬 개발자들이 하는 제일 많이 하는 방법은 뭐냐면, type array가 같지 않다, 리스트랑 같지 않으면 raise value, 이런 코드를 제일 많이 사용해요. 음. 그러니까 여기 array가 있겠죠? 변수가 있겠죠? 변수. 우리 type이라는 함수 써본 적 있죠? 그죠? 타입이라고 함수를 쓰면 이 변수가 무슨 타입인지 알려주잖아요. 정수면 int라고 알려주고,
그리고 어, 뭐 실수면 플롯이라고 알려주고 여기가 리스트면 리스트라고 알려주죠. 리스트가 아니면 에러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raise는 발생시키다라는 뜻이고요. 에러를 발생시킨다라고 해버리면 에러가 발생돼 버리면 밑에 있는 코드들이 실행이 안 되겠죠. 요런 방법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하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하고 그다음에 calculate sum 이렇게 하는데 여기다 A, B, C 이렇게 넣어버린 거죠. 이렇게 하면 네 어떻게 돼요? value error. 음. 코드를 보면 열 번째 라인에서 value error를 만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열 번째 라인이라고 하는 거는 calculate sum 함수의 열 번째 라인. 그게 어디냐면 여기죠.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하면 실행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서 여기를 고치겠죠. 에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고쳐줘야 되잖아요. 어, 그러면 이제 문서를 보겠죠? 리스트만 주는구나. 리스트가 아닌 걸 주면 에러가 나오는구나. 그러면 그때서는 와서 코드를 고치겠죠. 네. 파이썬에서는 이런 코드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런 코드. 아마 이 방법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일 거예요. 이런 방법. 타입을 검사해서 원하는 타입이 아니면 에러를 발생시켜 버린다. 네, 뭐 요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는 정상적인 경우만 일단은 보려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함수를 만드실 때 처음부터 모든 경우를 다 생각하지 마세요. 딱 정상적인 경우만 먼저 생각을 하세요. 일단 그거부터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정상적인 경우를 만들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처럼 살을 붙여 나가는 거예요. 어레이가 리스트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살을 붙여 나가면 돼요. 네. 뭐 에러를 만들어서 던져버린다거나 에러를 발생시킨다거나 아니면은 뭐 프린트문으로 알려준다거나 사실 뭐 프린트문을 알려주는 거는 그닥 권장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아니면은 리턴 넌 이렇게 해버릴 수도 있죠. 리스트가 아니면 아무것도 리턴하지 않겠다. 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하기 나름이에요. 그거는 약속하기 나름이죠. 이 함수가 에러를 리턴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아무것도 리턴을 안 하는 건지 뭐 그런 식으로 뭐 살을 붙여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상적인 경우라고 제대로 전달된다라고 생각하고 뼈대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살을 붙여 나가자. 그렇게 하시면 돼요.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 없으세요? 질문 없으시면 세 번째로 갈게요. 자, 세 번째는 def. 함수 이름은 calculate, 계산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mean이라고 하는 단어는 평균. 그래서 평균을 계산하는 함수란 뜻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파라미터는 한 개만 있으면 돼요. 리스트만 있으면 되는 거죠. 리스트만 있으면 되는 거고. 그럼 문서를 먼저 만들어 보면, 자, 여기서 할 일은 숫자들의 리스트, 어레이에, 어레이에, 원소들의 평균을 나타낸다. 뭐, 이런 정도로 써주시면 될 거고. 그럼 이제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으로, 어레이는 숫자들을 원소로 갖는 리스트다.
그다음에 리턴 값은 그 어레이의 평균이다. 어레이 원소들의 평균이다. 사실 여기에서 거의 다 중복되는 내용들이긴 하지만 기본적인 형식은 함수에 대한 설명,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 그리고 리턴 값에 대한 설명. 예. 자, 그리고요. 여기서도 정상적인 경우만 일단은 생각을 할게요. 음, 원소를 가지고 있다.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원소를 가지고 있다. 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뭐 문자열들의 리스트도 아니고 숫자들의 리스트, 숫자들만 갖는 리스트다. 뭐 이렇게 예, 그런 정상적인 경우들만 생각을 할게요. 평균을 계산하려면 우선 뭘 알아야 돼요? 이 리스트 어레이 안에 있는 합계를 알아야 되죠? 그런 다음에 리스트의 원소의 개수로 나눠주면 그게 평균이죠. 맞아요? 음. 자, 그러면 합계를 계산하기 위한 코드를 여기서 다시 만드실래요? 위쪽에 있는 요렇게 하면 합계가 계산이 되죠. 이 코드를 그대로 여기다 쓰셔도 되겠죠. 그죠? 그런데 합친 코드를 왜 써요? 같은 코드 안 쓰려고 함수를 만드는 건데. 그죠? 평균은, 평균이란 썸을 뭘로 나눈다? 개수로 나눈다잖아요. 그죠? 이게 그 로직인 거고. 그럼 썸을 계산하는 함수는 우리가 이미 calculate sum이라고 만들었잖아요. 여기다 뭐 주면 돼요? 리스트를 주면 되죠. 리스트의 원소 개수는 어떻게 알아내요? 랭 하고서 리스트를 주면 원소 개수 알아낼 수 있죠. 딱 그렇게 쓴 거죠. 다른 우리가 만든 함수든 우리가 만들지 않은 다른 함수든 마찬가지예요. 어, 이미 만들어져 있는 함수가 있으면 가져다가 쓰면 돼요. 이 3번 문제는 제가 이것 때문에 드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미 합계를 계산하는 함수를 만들었으니까 평균 계산할 때는 합계를 계산하는 로직은 그 함수한테 맡기고 우리는 개수를 찾아서 개수로 나눠주기만 하자. 그러면 그 값이 뭐가 된다? 그 값이 평균이 된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이거를 리턴하는 거죠. 리턴한다 그랬으니까. 리턴한다 그랬으니까. 네, 이렇게 해서 이 코드셀을 실행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제대로 만들어지는지 볼까요? 자, 요거였었어요. 어, rand numbers는 5, 5, 1, 8, 6이라고 한 다섯 개의 숫자를 가지고 있는 어, 리스트였었고요. 요거 다 더하면 아까 10, 그 다음에 19, 25였죠. 그죠? 25였으니까 5로 나누면 5.0이겠네요. 딱 나눠 떨어지겠네요. 저거 가지고 테스트 해보시면 되죠. calculate min 여기다가 rand numbers를 넘기면 5.0 하고 계산을 해주죠. 그러면 평균 제대로 계산이 됐구나 하고 테스트가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함수를 만드는 목적이 그냥 만든 다음에 쓰기 위한 용도만이 아니라 그 함수가 다른 함수 안에서도 사용되도록 이것도 목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 큰 기능을 만들 때, 그 작은 기능으로 조금씩 조금씩 잘라요. 그 작은 기능 하나를 함수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 함수들을 조합해서 하나의 큰 기능을 만들어요. 그렇게들 합니다. 자, 함수를 호출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이 평균을 계산하다라는 함수를 호출하면은요. 함수를 호출하면
여기에 난수들이 들어있는 리스트를 어레이한테 줘요. 자,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그죠? 요 5개, 요 숫자 5개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를, 파라미터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레이는 뭐가 되는 거냐면 얘가 어레이가 되는 거예요. 얘가 이 코드 안에서. 이 코드 안에서는. 그럼, 그러면 제일 처음에 저장하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 이 결과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결과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calculate mean이라고 하는 함수가 calculate sum을 다시 호출을 해요. 호출하면서 자기가 전달받은 리스트를요, 그대로 줘요. 그러니까 55186이라고 하는 5개의 숫자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를 그대로 또 누구한테 주냐면 calculate sum한테 줘요. 그럼 이 위치에서 어디로 가냐면 calculate sum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로. 그럼 여기에 뭐가 오는 거예요? 여기에 round numbers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는 일은 이 안에 있는 숫자 5개의 합계를 계산해서 리턴해줘요. 자, 리턴은 어디로 가는 거라 그랬어요? 함수를 불러준 곳으로 가는 거라 그랬죠? 함수를 어디서 불렀냐 하면 여기서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5 더하기 5 더하기 1 더하기 8 더하기 6, 25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숫자 25가 왔죠. 그 다음에 랭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했어요. 랭은 우리가 만든 건 아니죠. 파이썬에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함수. 어쨌든 마찬가지로 이 5개 숫자를 가지고 있는 배열이 랭이라고 하는 함수의 파라미터로 전달이 된 거예요. 그럼 랭이라고 하는 함수가 잘 알아가지고 개수를 몇 개 있는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개수를 세가지고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리턴한 숫자가 이 자리에 와요. 5라고 와요. 그러면 25 나누기 5를 계산을 하겠죠. 그죠? 계산해서 min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을 해요. 그 값을 리턴을 해요. 자, 이제 리턴은 어디로 리턴을 할까요? calculate min이라고 하는 이 함수를 불러준 곳으로 리턴을 하는 거예요. 그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죠. 여기로 리턴된 값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리턴된 값이 이렇게 출력이 된 거죠. 이해되십니까? 코드가 흘러가는 흐름을 아시겠어요? 이제 함수 이제 만드세요. 그러면 만드실 수 있으시겠어요? 자, 마지막 4번째 함수까지 만들고, 저희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를 만드실 땐 def, 함수 이름은 find, min, and max로 하기로 했고, 자, 여기서도 파라미터는 array라고 하는 이름의 파라미터 하나만 있으면 되고, 우리는 array는 숫자들의 리스트라고 생각하고 코드를 만들 거예요. 자, 문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서 할 일은 숫자들의 리스트, array, array의 최소값과 array 원소라고 할까? array 원소들 중에서 최소값과 최대값을 리턴한다. 순서는 최소값, 최대값 순서로. 어, 그거를 이렇게 뭐 조금 더 이렇게 써주면, 파라미터 어레이, 숫자들을 저장하는 리스트, 그 다음에 리턴, 리턴하는 순서를 써주면 돼요. 최소값, 최대값. 최소값과 최대값. 이렇게 써주면, 앞에 리턴되는 값이 최소값이고, 뒤쪽에 리턴되는 값이 최대값이구나. 뭐,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이제 이 안쪽에서 만드시면 돼요. 최소값과 최대값을 만드시는 그 로직을 여기서 구현하시면 돼요. 어, 최소값을 min value라고 할까요? 최소값 이란 뜻이잖아요.
자, 최소값을 어레이의 인덱스 0번이라고 가정하고, 마찬가지로 최대값도, 최대값도 어레이의 0번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가정을 하고, 우리 최대값 찾는 로직 만들었었잖아요. for 모든 원소들 어디에서? 리스트에서 검사를 하는 거죠. x가 더 크냐? 최대값보다, 맥스 밸류보다 크냐? 자, 이 경우에는 최, 최대값보다 더 큰 값을 찾은 거잖아요. 그럼 x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x가 최대값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max value를 뭘로 바꿔준다? x로 바꿔준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게 최대값을 찾는 로직. 최소값을 찾는 로직은요? 이거랑 별개예요. else가 아니에요. 최대값 찾는 것과 이건 완전히 별개예요. x가 mean value보다 작으냐? 더 작은 값을 찾은 거죠. 그러면 mean value를 바꿔주시는 거죠. 무엇으로? x로. 폼은 반복하면서 맥스 밸류와 민 밸류가 한 번도 안 바뀔 수도 있어요. 아니면 맥스 밸류만 바뀔 수도 있고, 민 밸류만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둘 다 바뀔 수는 없겠죠. 그래서 여기가 최대값을 찾는 로직이고, 여기가 최소값을 찾는 로직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리스트의 첫 번째 원소부터 리스트의 마지막 원소까지 다 검사를 했으면, 그때 저장된 맥스 밸류가 최대값이고, 그때 저장된 민 밸류가 최소값일 거예요. 그럼 리턴하는 위치, 요 들여쓰기 주의하셔야 돼요. 들여쓰기가 이 라인에 맞아야 돼요. 이 라인에. 펌은 안에 들어가 있거나, if은 안에 들어가 있거나 그러면 안 돼요. 음. 순서는 최소값을 먼저 리턴하기로 했으니까 min value. 두 번째는 max value. 이렇게 리턴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 리스트에서 55186이라고 하는 이 리스트에서 만약에 find min and max를 호출했을 때 최소값은 1, 최대값은 8이라고 나오면 우리의 로직은 정확한 거죠. 그것만 테스트해 보시면 되겠죠. find min and max round numbers. 잘 찾았죠? 앞에 있는 값이 최소값, 뒤쪽에 있는 값이 죄송합니다. 앞에 있는 값이 최소값, 뒤쪽에 있는 값이 최대값. 두 개를 리턴하는 함수는 무엇이 리턴되는 거랑 똑같다, 튜플이 리턴되는 거랑 똑같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점심시간 직전에 제가 드렸던 문제들에 대해서, 어, 해봐 드렸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작성된 코드들은 아규먼트가 문서에 있는 대로만 전달된다고 가정하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경우라고만 가정하고 만든 코드들이에요. 비정상적인 코드들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다가 추가로 살을 더 붙여 나가시는 거예요. 그거는. 일단은, 일단은 여기까지를 만들 수 있어야 그 다음에 비정상적인 경우들을 처리를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경우도 만들지 못했는데 비정상적인 경우부터 먼저 생각하시면 안 돼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함수 만들 때 if가 두 개 들어가잖아. 네. 이 따로따로 써줘야 돼. 네. 여기 else라고 쓰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if, 네? 에- if, 엘리프도, 엘리프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맥스보다 큰 값이 아닐 때만 여기로 와요. 물론, 그런 경우가 없으려나?
elif는 첫 번째 조건이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만 여기로 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최대값을 찾을 때에도요. 최대값을 찾을 때에도 리스트가 이렇게 굉장히 많은 원소들을 가지고 있어요. 어, 이 모든 원소들을 다 검사를 해봐야 되죠. 최대값을 찾을 때에도 모든 원소들을 다 검사를 해봐야 되고요. 최소값을 찾을 때에도 모든 원소들을 다 검사를 해봐야 돼요. 그쵸? 근데 만약에 최소값을 찾는 이 로직을 엘리프로 만들어버리면, 엘리프로 만들어버리면, 어, 모든 원소들에 대해서 다 검사하는 게 아니라 일부 원소는 검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런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때만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만족해 버리면은요. 이런 조건을 만족해 버리면 최소값인지 아닌지 검사하러 들어오질 않아요. 물론 맥스니까 저기 작은 값이 될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죠? 어, 모든 원소를 다 검사해 보는 게 아닌 게 된다는 얘기예요. 어, 그래서 위쪽에 if문하고는 그러니까 얘랑 별개로, 얘랑 별개로 얘도 따로 검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트에서 꺼낸 값을 최대값에 넣을 건지, 아니면 리스트에서 꺼낸 값을 최소값에 넣을 건지, 아니면 둘 다 아닌지, 이런 거를 따로 계산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따로.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시면 이렇게 해서 문제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고요. 15분 쉬었다가 또 함수에 대한 또 개념들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분에 시작할게요.